안녕하십니까. 교육 그 자체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봄이고 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 분위기 좋은 카페로 한번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동인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그 교육의 가장 주요한 활동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가르침과 배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많은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오늘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플라톤은 이제 그 교육학의 고전이 된 그 유명한 저서죠. 이 메논에서 끈질기게 이 주제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건 바로 도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끈질긴 탐구 끝에 이제 플라톤은 도덕은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도덕을 가르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런 이제 물음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가르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학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옮겨 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훌륭함을 학생에게 옮겨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르침과 배움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도덕은 학생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훌륭함을 스스로 터득하고 깨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죠. 스스로 깨우치고 터득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으로부터 배워서 알게 되었던 혹은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터득해서 깨우쳐서 알게 되었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가령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불편함, 불이익 혹은 위험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알게 된 것, 그렇게 터득하게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도덕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올바른 것을 알게 하는 것, 올바른 것을 터득하게 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다면은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실천에 옮기게 만드는 내적인 동기와 힘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도덕에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이게 가르침과 배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도덕 외에 또 다른 측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적인 취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름다운지 또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법과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배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작품이 훌륭한지를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선별해내는 심리학을 갖춘다거나 혹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력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세상에 위대한 예술가가 못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적인 취향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가르침과 배움의 단계 이상의 그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에는 가르침과 배움뿐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를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용어로 불러왔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그 독일어 아우스빌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이죠. 요거 교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요거를 흔히 도야라는 말로 많이 번역합니다. 빌둥, 도야. 그러니까 이 도야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꾸 하는 속에서 스스로 깨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전 작품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 혹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게 하는 거, 이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고전을 고전에 나오는 내용, 고전의 내용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전을 접함으로써 뭔가 내면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거는 배움이 아니죠. 배움 이상의 무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학생들에게 체험 활동을 하게 할 때, 혹은 뭐 지금은 약간 그렇지만 뭐 극기 체험을 한다거나,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때도 우리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내면의 변화, 내면의 힘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야라고 할 수 있죠. 이 도야를 뭐 다른 표현으로 교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돼가지고 그 단어의 이미지가 나빠졌지만은 훈육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가르침과 배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자신의 내면의 힘을 깨우치고 또한 그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워서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 그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그러한 그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그러한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요것을 또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수행, 수련 이런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도덕 교육은 그 학습 플러스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행. 수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든 유교든 이 동양의 종교에서는 어느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깨우쳤으면은 배울 수도 있고 또 돌을 닦아서 깨우칠 수도 있죠. 깨우쳤으면 그게 자기 몸에 배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혹은 수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가르침과 배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차적이라서 가르침과 배움의 영역을 넘어서는 알파가 있는 반면에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단순하거나 혹은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나 꼭 교육되기는 해야 되는 것인데 좀 단순하거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굳이 가르침과 배움의 단계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 가지 우리 생존 기술들이 있죠. 뭐 생존 수영이라든지 혹은 뭐 응급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우치고 터득하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래가면서 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배워야 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익히는 목적은 그러한 것들의 원리를 익히고 그러한 것들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력을 높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존 기술들을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마치 나의 두 번째 본능인 것처럼 그 상황에서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뭐예요? 반복적으로 그것을 익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많이 쓰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특히 이제 군대 같은 데서 많이 쓰잖아요. 군인들이 전투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전투했다가는 그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이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가장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흔히 이럴 때 우리 그 동물적인 감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동물적인 감각을 길러줘야 되죠.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은 동물적인 감각을 길러줌으로써 어떤 그 훈련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짧은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행동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받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생각할 거 없이 몸에 그냥 그대로 새겨지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훈련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될 것을 또 굳이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거친다면 어떤 면에서 그거는 굉장히 지루하고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도야를 하고 수행을 하고 훈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또 가르침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입만 앞세우는, 말만 앞세우는 위선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는 가르침과 훈육과 이걸 수행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르침과 수행과 훈련이 필요한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TPO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서 배합하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키너 학파, 행동주의죠. 스키너 학파와 인지주의 학파, 그리고 구성주의 학파는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른 것들은 좀 폄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학파는 다 옳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TPO에 따라서 인지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구성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행동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의 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친구 완전히 양시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양시양비론의 거대한 복합체가 아닐까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어떤 것들을 단칼에 잘라버리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요? 문득 저 대학원 다닐 때 은사님이 생각납니다. 어느덧 제가 제 대학원 다닐 때 은사님과 그 당시 나이 연세와 지금 내 나이가 비슷해져 버렸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시양비론이 뭐가 나쁘냐? 삶 자체가 수많은 양시양비론의 복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두희는 사는 것이 곧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이 곧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수많은 양시양비론의 복합이라면 교육도 역시 수많은 양시양비론의 복합이 아닐까요? 이때 이 양시양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이다, 교육은 훈련이다, 교육은 훈육과 깨우침이다, 혹은 교육은 수행과 수양이다, 교육은 교양의 과정이다, 그 밖에도 수많은 교육은 무엇이다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교육은 무엇이다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익힌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적용돼야 되는지를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잘 배합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겠죠.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